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성명을 낸 거죠.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봉사하는 건 생애 최대 영광이다. 이런 말 먼저 깔고요. 그리고 나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미에 집중하는 게 당과 나라 이익에 최선이다. 대통령의 일에 집중한다. 후보 안 한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통령에 대해서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남겼는데 이렇게 후보 사퇴 성명을 갑자기 낸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조회에서도 압박들이 있었다 그러죠. 이거 후보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후보 봐라 지금 저 피격 사건 이후에 막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양에서 압박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사퇴를 했네요. 그러면서 부통령 해리스가 우리 당 후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했습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사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 언론 통해서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동안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입에서. 예, 그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바이든 본인이 결심을 하는 거고요. 그 결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미국 언론이 꼽았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바마 바이든 해서 한 8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었죠.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예. 그리고 오바마는 퇴임했지만 아직도 이제 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쿠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충분히 또 이제 바이든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 직접 이렇게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가 여러 이제 민주당 지도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여러 사람들의 이제 계속 강력한 권고가 있다가 마지막 지난 한 주 동안 지금 오바마가 말을 조금 삼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뭐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어요. 예, 그렇죠. 말을 삼가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결정적으로 돈인데요. 그러니까 배우 조지 클루니가 이제 그 후원금 모집하는데 가장 큰 손 역할을 하는데 그 조지 클루니가 뉴욕 타임즈에 바이든 사퇴해야 된다는 기고문을 보내는 거를 오바마가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델라웨어 자택에 코로나로 이제 격리 요양을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좀 몸도 아프고 하니까 좀 신경의 변화가 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굉장히 빗발치는 자기 동료들의 또 강력한 권고가 있고 하니까 지난 주말에 아마 좀 고독한 결단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뭔가를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닌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오늘 사퇴 성명 속에서 해리스 부통령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가 또 필요한 겁니까? 다른 절차가 또 필요하죠. 아무리 러닝메이트였지만 해리스는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거고 민주당의 당원들은 그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죠. 그리고 각 주에서 그 주민들의 당원들의 투표를 바이든을 찍겠다고 한 투표 그 열의를 이제 받아든 투표 여론을 받아든 각 주의 대의원들은 조 바이든한테 이제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규약상 반드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그 자기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서 그 롤콜이라고 해서 호명 투표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일리노이 주는 바이든을 지지하십니까 할 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 없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되는 거죠. 대의원들 호명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제 바이든이 그 해리스에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운 이양이 되면은 모든 대의원들이 다 이렇게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다. 예스 하면 됩니다. 아이라고 아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꼭 한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절차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논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사람은 이제 경선을 하자. 그럼 다른 복수의 후보끼리 경쟁을 붙이자는 그렇죠. 3,700명의 대의원들을 놓고 경선을 하자,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해리스한테 다들 이제 대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호명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것. 뭐 이게 지금은 상식적인 시나리오인데 또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는 이제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초영 교수님, 사실 해리스 바이든 대통령, 뭐 해리스 부통령, 뭐 언급 많이 됐지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해리스 부통령 지금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져 버렸는데 누굽니까? 일단 그 미국의 최초로
흑인하고 아시아계 출신의 부통령이거든요. 흑인하고 아시아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흑인이고 예. 어머니 인도인이니까 아시아계군요. 아시아계입니다. 섞여 있군요. 그러니까 흑인하고 아시아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인데 4년 전에 그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를 부통령 지명할 때 보면 어쨌든 소수 인종 출신으로서 흑수저이면서 상당히 입지전적인 그런 이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주 법무장관 그리고 또 연방 상원의원 이런 것들을 쭉 거치면서 나름대로 어떤 미국 사회에서 어떤 소수 인종이 겪게 되는 어떤 차별이나 멸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네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이 저 해리스를 부통령을 지명하면서 사실상 대선을 이기는데 상당히 일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난 4년간의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잘 보좌해 왔는데 문제는 보면 아직까지는 바이든 수준까지는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늘에 가려서 해리스가 아무래도 보좌적인 입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과연 대선에 나갔을 때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캐스터로 남아있다 이런 보입니다. 자, 지금 미국 언론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가 됐잖아요. 자, 민주당 후보가 이제 바뀌는 건데 해리스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건가?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규정들을 하더군요. 미국 대선은 백인 남성 대 흑인 여성의 대결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또 규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트럼프 후보가 하는 거는 이렇게 또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 뭐 누굴 내세워도 똑같다. 막 자신만만 이런 얘기인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단결 미국 통합시키고 트럼프 물리치기에 최선 다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반응. 이거 최근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How did I do with the debate the other night? Oh, fantastic. Kick that old broken down pile of crap. Yeah.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자, 정대인 교수님.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트럼프와 해리스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이게 대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해리스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기세로는 사실은 뭐 10%포인트 가까이 좀 격차를 벌려놓으면은 이제 안심하고 남은 선거 기간을 이제 완주를 좀 편안하게 할 텐데 아직까지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 해리스 이렇게 해도 3%에서 5% 정도의 적전 양상입니다. 예, 나와요. 이제 그걸 보면 트럼프는 역대급 비호감 후보거든요, 사실 미국민들한테. 그러니까 7월 11일 날 퓨 리서치 센터 발표를 보면은 그 이제 6월 27일 날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민들 거의 8,000명 가까이를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임베러싱,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놓고 임베러싱, 당혹스럽다, 어수선하다 그 항목에서 63% 동률을 기록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일반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어수선하고 좀 당혹스럽고 정신없는. 네, 정신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좀 이렇게 또 교활하다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트럼프가 64%인가 이렇게 바이든 2배 이상 나왔거든요. 약간 비호감 쪽이네요, 그거는. 비호감 수치가 이제 그 어떤 미국 대선 후보보다도 훨씬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네 강성 지지자 외에 다른 중도층을 전혀 표심을 지금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해리스가 그 미국의 이제 뭐 전통적인 민주당의 이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패닉 아시아 흑인 이제 그쪽이 물론 백인들이 5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낮아요. 근데 뭐 백인들이 전부 다 트럼프를 찍는 건 아니잖아요. 다 공화당원도 아니고. 예. 이제 그 민주당원, 백인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제 백인 중산층 이상 사람들 그 사람들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흑인계가 이제 뭉치기 시작하면은 지금 접전 양상이 사실은 이제 10월, 11월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예. 또 민주당이 지금 경선하느냐 아니면 뭐 해리스가 이어받느냐 지금 예. 다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제 미러키의 공화당 전당대회 시즌은 끝난 거예요. 아, 주목도가 민주당으로 가는 거구나. 자, 그럼 주목이. 이제 8월 달까지는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로 쭉 오. 가는 겁니다. 그럼 뉴스 효과, 컨벤션 효과를 타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의학 교수님, 저 지지율 결과 지금 최근에 나왔어요. 48대 51. 뭐 격차가 조금 나긴 하는데 트럼프의 기세,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꺾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전에 정대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변화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후보로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겠느냐, 패배감 또는 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면 예. 이번에 이제 바이든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인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냐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투표할 이유가 생겼다. 투표할 이유가 생겼고 뭔가 전투 의욕, 자신감이 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카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3%포인트 격차면 오차범위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지금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했던 것도 이런 겁니다. 자, 이걸 그냥 후보 승계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흥행 차원에서 이 해리스를 좀 뭔가 경쟁에 어떤 하나의 화신으로 또는 컨벤션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결론적으로 돌아갔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형편없는 후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 카멀라 해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바이든을 염두에 둔 전략들을 상당 부분 수정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대선도 뭐 굉장히 많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요. 자, 다음 이슈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